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밤 10시 여의도 주시광 어서 오십시오. 진행의 이화선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장은 좀 어떠셨어요? 붉은 보내기 참으로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래도 간밤에 나스닥 지수가 좀 상승 방향으로 끝나게 되면서 우리 시장에 있어서의 기대감 또한 있었는데 글쎄요, 장중에 좀 등락폭이 있긴 했었습니다. 나스닥 지수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상승 방향 확인되고 있고요. 1.33% 오름세 확인됩니다. 최근에 원자재 가격과 디커플링 모습을 보였었는데 오늘은 원자재도 상승, 지수도 상승하는 흐름이 그리워졌죠. 코스피 코스닥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좋다 마는 건가 싶다가 다행히 장 막판 상승폭 확대하면서 마무리됐습니다. 지금 종가상 2,700선을 회복하면서 마무리가 된 모습이고요. 자, 수급으로 넘어가시죠. 개인만이 좀 담는 흐름이네요. 기관과 외국인은 물량 덜어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별반 차이는 없었지만 그래도 장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 더 상승폭을 키워냅니다. 922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수급으로 넘어가시면 유가증권 시장과는 다르게 기관 외국인이 담는 포지션이었고요. 개인은 물량을 덜어냈습니다. 자, 철강 쪽을 좀 바로 확인해 보시죠. 어제 시간 외에서 일제히 상승하더니 역시 오늘 아침장은 철강주의 강세로 시작을 했습니다. 유럽 철강 가격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사태로 아시아 지역보다 큰 폭으로 인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2분기 아시아 철강 가격 인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분석 또한 나오고 있는 속에서 철강 업체의 아침부터 흐름들 포착이 됐습니다. 이어서 오늘 유일 로보틱스가 코스닥 시장에 화려하게 입상을 했죠. 결국 보시다시피 따상에 안착합니다. 30%꽉 채워서 상승을 한 건데요. 로봇주는 오늘도 이와 함께 추가 시세를 이어가는 흐름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중고차로 좀 넘어가 보시죠. 대기업의 중고차 소매시장 진입이 허용됐습니다. 기존 사업자를 비롯해서 관계사들이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좀 움직였는데요. 특히 보시다시피 오토에는 현대차 사내벤처로 시작한 기업입니다. 오전장부터 불을 뿜으면서 18,850원 상한가 안착하면서 마무리됩니다. 자, 시멘트로 넘어가 볼게요.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유연탄 가격이요 고공행진 중입니다. 시멘트 재고가 달랑 1.5일치뿐이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게 되면서 오늘 좀 플러스 시세가 나온 종목들도 보입니다. 자, 이어서 마켓컬리가요 3월 말에 상장 예심 청구를 제출할 계획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마켓컬리 지분 투자사랑 납품사 모두 관련주로 묶이면서 영향 받아갔습니다. 이어서 개별주로 좀 넘어가 보시죠. 바른손과 바른손 E&A 확인되고 있는데요. 카카오 엔터 제작 영화에 투자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급등세 확인됩니다. 이어서 TNL 볼게요. 대규모 패치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소식에 좀 슈팅이 나오면서 48,000원 부근까지 터치가 나오기도 했었고요. 12%대 급등세 확인되면서 오늘 종가 형성합니다. 자, 여러분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이었습니다. 좀 조마조마했습니다. 지수의 방향성 잡기 조금은 더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간 좀 수요일, 목요일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와 함께 앞으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상존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다음 주에 대한 전망, 지금 우리 새 위원님과 함께 내려볼 테니까요.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떤 테마가 가장 좋을지 지금부터 여러분 시나리오 잘 작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TV와 유튜브 활짝 열려져 있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머니투데이 방송 혹은 MTN 쳐서 들어오시면 실시간 플레이 중인 여의도 주시광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마구마구 들어오셔서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새 위원님도 이 뜨거운 불타는 금요일에 나와주셨습니다. 쭉 들어보시고 다음 주에도 이 위원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수익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 있다면 해당 위원의 성함 적어서 저희 쪽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드는 샵 0988번으로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그 링크 안내 도와드릴 거고 문자 보내는 것이 좀 번거롭다 하신다면 이쪽에 QR코드도 열려져 있습니다. 휴대폰 열고 카메라 킨 다음에 갖다 대면 그 링크 바로 연결되니까 이 방법으로도 꼭 참여를 해보시죠. 자,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금요일 밤의 여의도 주시광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장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몇 점 장이셨을까요? 자, 한 주가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기회의 장, 수익의 장이 우리에게 성큼 다가온 것인지 계속해서 의심과 함께 또 확신과 함께 여러분 매매하셨을 텐데요. 새 위원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쌓아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교장 선생님 나와주셨어요. 스터디 위원님 함께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명성 위원님, 그리고 나영호 위원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스터디 위원님과 최명석 위원님이 혹시 짜셨어요? 왜요? 네. 넥타이 색을 아, 동일하게 챙겨와 주셔가지고. 원래 예. 세련된 남자들이 이렇게. 네, 세련된 남자들의 금요일 밤 불타는 주식 이야기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포트에 어떤 종목이 담겨져 있으세요? 국민 주식이 삼성전자, 카카오, 현대차라고 하는데 여러분도 혹시 투자자이신가요? 그렇다면 자동차주 앞으로의 흐름은 어떨까요? 너무 궁금해서요. 진단의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참, 그동안 자동차주를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억장이 주가와 함께 와르르 무너지실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현대차와 기아로 개인 투자자가 한 달간 300억 원을 넘게 손해를 봤다라는 기사가 연일 쏟아지고 있는데 또 이와는 반대로 관련해서 기업들이 갖고 있는 호재성 재료 뉴스들도 같이 터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아의 EV6가 뭐 올해의 전기차 상을 받았다, 장관상을 받았다, 유럽 올해의 차에 선정이 됐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리고 2월에 유럽 판매가 늘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면서 분명 재료는 좋은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주가는 계속해서 아래쪽을 향해서 탐색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 괴리를 어떻게 할까?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결국에는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 낮추기 게임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렇게 점점 나도 모르게 신압으로 최대 주주가 되어가고 있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 우리 어떻게 진단을 해봐야 할지 오늘 제대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스터디 위원님. 예. 스터디 위원님이라야 되는데 스터디 위원님이라고 하는 게 뭔가 정감이 가는데 둘 다 상관없으시죠, 위원님? 예, 어떻게 좋습니다. 불러도? 네, 스터디 위원님. 그렇다면 오늘 시장이 조금 궁금하고요. 오늘 이렇게 반등장 속에서 자동차주의 앞으로의 흐름도 좀 집중이 돼요. 왜냐하면 대기업의 중고차 진입 이슈까지 나왔기 때문에 재료가 될 것 같은데요. 분석 부탁드릴게요. 예. 자, 시작이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3일째 강 회장이 나오면서요. 예. 일단 그동안 여러분들이 하락장을 많이 경험하시면서 고생도 하셨고 또한 계좌 손실도 입었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손실났던 계좌를 복구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전략적으로 대응해 주시고 잘해 주신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한 장이니까 여러분 힘내시고요. 적극적으로 시장에 대응해 주시라는 말씀 드리고 또 여기서 여러분께 아울러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원금 회복하려면 주식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해달라 그런 말씀을 꼭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자동차주에서 지금 얘기를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2월 달 현대차, 기아차가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불안에도 불구하고 25%의 성장률을 보였거든요. 작년 동기 대비. 그래서 이 차량용 반도체 이런 그 수급난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성장세를 보였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유로 시장에서는 더 높은 성장세가 나올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지금 조만간에 이제 해결될 것이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쌓는 브랜드, 인지도 이런 것 때문에 성장세가 더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또 때마침 이슈가 하나 나왔습니다. 중고차 시장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현대차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 이미 경기도 용인시청에 등록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토인 같은 종목들이 상한가 보이는 그런 모습. 그래서 제가 과거에 여러분께 무료 공개 방송 할 때 오토엔을 매집 종목으로 제가 들었던 걸 여러분이 기억할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드렸던 거거든요.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와 같이 중고차 시장 진출은 제가 볼 때는 자동차 수급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 중고차 지금 5년 미만 10만 킬로형 차를 사고요. 새 차로 바꿔주면서 이제 차익은 물론 내겠죠. 그렇지만은 빨리 이 차량 교체 수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다 보면 상당히 활성화되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슈는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이것이 자동차 산업의 어떤 촉매자 역할을 기대하기를 바라고요. 다만 우리가 매매 전략을 펼쳐나갈 때 이 자동차들을 지금 살 것인가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미진하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리시고 관망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시고 왜 그렇게 관망을 하고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느냐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코너에서 현대차 차트를 가지고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맞아요. 오늘 좀 뉴스가 나온 게 바로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허용 이슈입니다. 아무래도 차량용 반도체 구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서 신차를 기다리는 한이 있다면 차라리 중고차를 내가 구매를 해서 타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중고차 시장이 최근 들어서 더 급부상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시장의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우리 최명석 위원님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실까요? 위원님, 네. 한때 왕년에 네. 자동차 부품주 굉장히 많이 공략을 하셨는데 네네. 최근은 좀 어때 보여요? 뭐 이제 전체적으로 좋은데 원래 이제 1월, 2월, 3월 달에 항상 이제 시장은 강세장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이렇게 IT라든가 또 뭐 현대차 또 이제 제약바이오주가 많이 상승하면서 시장을 이끌어주고 제가 이제 23년째 전업하는데 항상 1월, 2월, 3월 달에는 보통 더블에서 3배 가는 종목이 보통 300개씩 나왔습니다. 근데 올해는 좀 운이 없었죠. 왜냐하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해서 지금 2달간 세계 증시 및 한국 증시가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차, 기아차 매수하신 분들이 거의 20에서 30% 손실하 있는데 이건 뭐 현대차, 기아차에 뭐 이상이 있는 게 아니라 푸틴 역하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세계적인 전쟁으로 말일치 그 러시아, 유럽, 미국 어떻게 보면 3차 대전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런 이제 공파 아닙니까? 근데 일어나진 않고요. 일단은 그것 때문에 많이 지금 시장이 위축되어 있는데 거의 이제 러시아라든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거의 끝나가는 거 보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은 이제 현대차, 기아차가 이제 전기차 성장세에 의해서 유럽에 이제 판매하는데 25%가 증가했다 하는 이제 고무적인 좋은 이제 뉴스가 나오는데요. 전기차 판매가 상당히 뚜렷하다 이런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현대차, 기아차에서 이제 올해 1월, 2월 달 누적 판매량이 약 16만 대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 특히 이제 그 코나 일렉트로라든가 아이오닉 5가 상당히 좀 이렇게 많이 선점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 잠깐 좀 차트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보시면 현대차가 이렇게 좀 이제 많이 상승했죠. 한 25만까지 상승하다가 지금 17만 원 떨어지는데 이 부분이 그 뭐랄까 현대차 실적하고는 무관하게 전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다행히 이제 주봉상 양봉이 돌기 때문에 한 일주, 2주, 한 달 정도는 지켜보면서 좀 대응하는 게 좋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자, 한쪽 어깨에 이 전기차, 그리고 또 한쪽 어깨에 중고차를 탑재해서 앞으로 질주할 수 있을까가 또 새로운 관심거리가 됐는데요. 자, 나영호 의원님. 네. 참 보유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관련해서 비전 어떻게 보실지 궁금하네요. 네, 뭐 일단 자동차 업황 자체가 좋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제 2차 전지하고도 상당히 좀 연관된 얘기인데 지난해 계속해서 이제 2차 전지가 상당히 관심을 많이 받을 때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2차 전지 주가가 싸다. 왜 싸냐? 비교 대상이 항상 중국 기업들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에 비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싸다. 근데 곰곰이 놓고 보면은 중국 내에서는 굉장히 이제 전기차 차량이 많이 판매가 된 반면에 우리나라가 아주 공격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는 유럽 시장이 상당히 좀 침체된 상황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요 매출에 대한 이런 모멘텀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2차 전지 좀 기업들이 상당히 중국에 비해서 늘 싼 그런 모습을 좀 많이 보였는데 자동차 전반적인 업황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좀 해외에서 많이 공략하고 있는 유럽 시장이 여러 가지 이유들, 뭐 최근에 뭐 일본에서 또 이제 뭐 지진 났던 부분,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뭐 차량용 반도체 이제 뭐 공급 부족 관련된 부분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좀 맞물렸다. 그래서 자동차 업황이 전반적으로 좀 무거울 수가 있는데 결론만 놓고 보면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자동차 기업들 주가가 상당히 좋지 않았던 측면이 있는데 의외로 이런 상황에서도 이제 코로나 이제
종료를 선언했던 영국 같은 경우는 롤스로이스가 가장 자유의 날 선언 이후로 한 달 동안 가장 폭발적인 시세를 냈다라는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럭셔리 브랜드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보복 심리 관련한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로 더욱 매출이 좀 증가될 걸로 보이는데 상당히 좀 고무적인 게 좀 자료로도 좀 준비가 되어 있는데 2021년 2월 전체적으로만 봤을 때 지난해 대비해서 올해 전반적으로 이제 유럽차 전체적인 시장은 침체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약진을 했습니다. 현대차하고 기아차가 나란히 25%대 상승을 했는데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1월 달에도 유럽 시장에서 이제 시장 점유율이 커진 이제 기업이 3개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1, 2위가 기아차하고 현대차였어요. 그런데 2월 달에도 지금 25%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지금 나오진 않았지만 사실 1위가 혼다입니다. 혼다. 아니 도요타. 도요타가 1위인데 그 시장 그 전년 대비해서 증가한 폭이 60%대가 넘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그 토요타가 먼저 치고 나가는 측면이 있는데 토요타가 치고 나가는 측면은 우리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장 내에서 시장 점유율을 일단은 좀 끌어올리는 게 중요하다. 이런 전략을 좀 두고 있고 프로모션을 굉장히 강하게 두고 있겠죠.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시장을 늘리는 상태에서는 고마진이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다 한 가지 플러스를 한다라 그러면 최근 우리의 모든 관심은 뭔가요? 이제 친환경적인 측면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은 현대차와 기아차의 약점이라고 꼽는다라 그러면 현대차하고 기아차에서 생산하는 가장 작은 차들. 그러니까 럭셔리 브랜드가 좀 많이 나가야 좀 이게 좀 마진도 높죠. 근데 워낙 경제성을 추구하는 우리나라 생각해보면 가장 작은 경차들이 지금 유럽 시장에서 좀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고마진으로 단기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만 거의 지금 10대 중에 한 대가 현대 기아차예요. 그래서 시장 점유율 굉장히 안정적으로 늘리고 있는 부분들 차세대 스마트카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동을 걸 수밖에 없는 지금 시점에서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그러니까 메르세데스 벤츠 같은 경우는 차량 수를 늘리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BMW하고 메르세데스의 시장이 있는 반면에 친환경차 거기에다가 이제 경차 시장에서 굉장히 이제 합리성과 좀 경제성을 추구하는 시장을 빠르게 지금 장악하고 있고 조만간에 또 우리나라 하면 가장 또 강점을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빠른 AS 대응입니다. 그래서 조금 유럽 시장 기다려봐도 좋지 않나. 그래서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답답한 부분이 있죠. 왜냐면 현대차, 기아차 다시 얘기했지만 뭐 주가가 싸다고 해서 뭐 강점만 있는 게 아니죠. 가장 큰 약점은 저마진 구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벗어나기 위한 지금 프로모션 진행하는 부분이 아마 늦어도 2분기 때에는 굉장히 좋은 결실을 맺지 않을까. 지금 자동차 2분기 때 예상하면 항상 시장은 한 박자 빠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꼭 자동차 주목해야 된다. 저 자동차 굉장히 좋게 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주식왕 출연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던 항상 바닥권에 말씀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저게 되겠어. 20, 30%안 오른 종목이 없죠. 근데 자동차 의외로 빨리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꼭 지켜봐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와,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게 있어서는 사이다 같은 인사이트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그 좋게 본다라는 게 머지않아서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해주셨어요. 잘 저희도 추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현대차가 국민 주식입니다. 개인이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낮추는 작업을 계속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좀 개인은 살 수밖에 없고 주가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 근데 이 브레이크를 멈출 만한 재료가 지금 충분한지 추가적으로 우려되는 상황은 없는지가 다시 좀 궁금해집니다. 자, 스터디 위원님. 그동안 못 갔던 이유들을 좀 살펴보면서 네. 앞으로의 방향성 탐색을 해볼까요? 예. 자, 일단은 이 현대차가 그동안에 못 갔던 부분은 네. 한 3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크게. 특히 이제 4, 4분기에 부품 공급 차질로 해서 매출 감소만 약 3조 원이 됐다고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신차가 부족해서 중고차를 살 정도로 신차가 부족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 4분기에 역성장이 나오는 그런 상황. 그리고 거기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런 것 때문에 현지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이런 사태 때문에 단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이제 많이 빠졌다고 해서 주가가 곧바로 움직이냐? 그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직도 특별히 더 나쁠 것은 없습니다. 여기서 더 나쁠 것은 저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코로나 일상 회복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해외 증시도 굉장히 지금 양호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여기서 더 때릴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지금 양호한 흐름인데 양호한 흐름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대차를 여기서 살 것인가? 저는 조금 멈추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
주식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건 수급이거든요. 네. 그리고 대형주는 실적입니다. 수급과 실적이 맞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실적이 부진하고요. 이 상태에서는 수급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이 주식에 물려있다고 생각하시면 현대차 차트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주식에 물려있다. 제가 주식 20년 이상 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조금 손해봤다고 해서 나 주식 싫어. 손절하고 나가. 여러분들 3천만 원, 예를 들어서 어느 분이 뉴스에 보니까 그래요. 적금 1억 들어가지고 현대차 넣었는데 3천만 원 손실이다. 그래서 울상인데 그러지 마시고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시면 반드시 원금 해볼 정도 움직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돈이 있다고 그러면 주식을 살 때는 언제 사야 되느냐. 앞에 차트를 좀 당겨서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알 수 있게. 주식 차트가 이렇게 움직일 때 사줘야 된단 말이에요. 주식을. 이와 같이 움직여질 때 이런 자리에서 사줘야 됩니다. 주식을. 이런 자리에서 사줘야 됩니다. 주식을.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셔야지 지금 여러분들이 하락했다고 해서 물타기를 한다든지 그러면 안 돼요. 왜냐? 조금 더 빠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어떤 흐름이 나오냐 그러면 이게 대형주가 주가 차트상 정별로 돌아서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실적도 계속적으로 좋아지거든요. 앞으로 뭐 예를 들어서 1, 4분기 실적이 좋았다. 그러면 2, 4분기도 좋아야 되고 3, 4분기도 좋을 거고 내년에 더 가능성이 높다. 그랬을 때만이 힘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떤 형태가 나오느냐. 정말 이렇게 무거운 주식이 셔틀처럼 가볍게 날아가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더 물량을 사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되고 어쨌든 물려 계신 분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가만히 계시면 원금 회복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계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일단 가만히 있어라라는 말을 좀 저희가 저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수급과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고 주가는 움직일 때 매수하는 타이밍인 거다라고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확실히 그도 그럴 것이 우려가 없는 건 아닙니다. 중국의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한 락다운, 그러니까 봉쇄가 되면서 공장 가동도 지금 많이 중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는 생산이 아예 멈추게 되는 거니까 타격이 클 수밖에 없겠습니다. 최명성 위원님, 네네. 예, 어떻게 보실지요? 예, 뭐 이제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 가장 현대차, 기아차의 이제 악재는 뭐냐면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끝나야 되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중국 이제 이게 코로나 그 증가로 인해서 조금 또 차질이 생겼고 또 그로 인해서 이제 세계 증시가 불확실하니까 외국인 매도세가 사실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매도세가 끝나야 되는데 보통 주식이 이제 항상 우량주가 30% 정도 빠지면 항상 거기가 바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예를 들어서 내일 당장이라도 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났다 이런 뉴스 나오면 현대차, 기아차 급등할 수 있습니다. 한번 반등 나올 수 있고 중국 뭐 코로나 오미크론이 또 갑자기 또 낮아졌다. 많이 이제 변수가 이제 작아졌다면 또 바로 급등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이제 현대차, 기아차가 바닥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뭐 이렇게 더 빠질 구간도 없고요. 방금도 이제 스터디님께서 말씀 잘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23년 했습니다. 근데 항상 장이 빠지고 분할 때는 가만히 있으면 올라오는데 여기서 이제 30% 빠졌다고 매도를 해버리면 손실 확정이거든요. 근데 내일이라도 이제 좋은 뉴스가 나면서 올라오면 다만 10% 20%라도 올라오면 그 수익 복구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정중동하면서 좋은 뉴스, 그러니까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끝나든지 중국 코로나가 좀 잠잠하든지 또는 외국인 매도가 이제 그치면서 다시 매수가 들어오기를 좀 기대하면서 시간을 보는 게 가장 좋은 약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지금 그렇다면 나영호 위원께서는 긍정적으로 또 체크해 주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방향성 다시 좀 점검을 해볼게요. 위원님. 그리고 아까 좀 정정을 해서 말씀드리면 예. 제가 아까 토요타라고 그랬는데 혼다가 68% 증가하고 혼다. 있습니다. 예. 제가 토요타하고 혼다하고 좀 비슷하다 보니까 맞아요. 제가 좀 아까 일본차. 혼동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저는 뭐 자동차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시장 자체가 어렵고 뭐 지난해부터 시스템 반도체 계속 뭐 풍기 맞아요. 이게 빠른 시간 안에 뭐 복구가 될 것이냐 사실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뭐 이제 요즘 뭐 해외차도 많이 타지 않습니까? 외제차 뭐 예전에야 뭐 외제차 뭐 굉장히 뭐 희귀하게 이렇게 보는데 사실 요즘은 골목이라든가 시장 점유율을 보면 사실 해외 외국 브랜드 차량들이 굉장히 우리나라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 아마 뭐 외국차 관심 있는 분들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뭐 이렇게 전시실 가면 그
딜러들이 다 와서 이제 딱 좀 일을 그러죠. 뭐 이게 뭐 빨리 사세요 이게 아니라 약간 아우 지금 신청하셔도 한 1년에서 1년 반은 기다리셔야 됩니다. 왜요? 이러면 인기가 워낙 많아서 그렇다고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제 반도체 품귀 때문에 예.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연 때문에 공급량 자체가 좀 차질을 많이 빚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 아주 뭐 딜러분들이 굉장히 막 목에 힘을 주고 있는 우리 차가 너무 잘 나간다고 이런 말씀들을 하는 걸 모든 해외 자동차 매장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여러 시장이 다 마찬가지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차세대 스마트카에 대해서 시장 점유율이 어디가 높아지냐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될 부분은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이 우리나라 자동차들이 강세를 보였던 곳이 어디냐면 뭐니 해도 미국 시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가 미국 시장 5위권 안에 시장 점유율 들어가는 굉장히 기염을 토하다가 사실 그때 한번 미국 시장에서 밀리기 시작해서 아직도 시장 점유율 회복이 안 됐던 게 SUV 시장에 대해서 빠른 좀 대응이 안 됐던 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현대기아차가 생각했던 것보다 SUV에 대한 시장 점유율이 너무 월등하게 높아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한번 밀리다 보니까 조금 아직까지도 회복을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항상 뒤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먼저 진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면 경차 시장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제가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과거에서부터 해외에 진출을 할 때 참 동일한 가격을 똑같이 받지는 않았습니다. 싸지만 참 품질이 좋다. 그리고 무엇보다 뭐 10년간 무상 보증을 해주겠다. 아주 공격적인 AS에 대한 부분들 얘기를 하면서 점점 이렇게 인정을 받았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경차와 아주 컴팩트카, 작은 차량들을 이용하는 사람들 충분히 이제 좀 연배가 더 들어갈수록 더욱 큰 차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이미 제네시스 브랜드가 굉장히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기 시작하면 이미 현대차는 날아가고 있을 겁니다. 기아차는 날아가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는 측면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춰야 될 건 뭐냐면 현대 기아차와 ROA야 ROE. 그러니까 퍼는 수익성 관련된 지표고 PBR은 전체적인 이제 뭐 부동산, 차량, 중고차, 재고자산 다 포함했을 때 현재 주가하고 비율을 따지게 PBR이죠. 이 두 개도 중요한데 내가 가진 돈 대비해서 수익률이 얼마나 나오느냐. 이 개념이 ROA하고 ROE인데 이게 5%대까지만 올라갈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 내부적으로 무슨 변화가 생긴 거냐면 이제 뿌리는 시기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치킨집 하나 열어도 그 앞에 여러 가지 풍선도 불고 전단지도 돌리고 프로모션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은 지출하는 시기입니다. 근데 이 ROA하고 ROE 수익성 지표가 개선된다. 어차피 국내 시장은 사실상 시장 점유율이 크게 바뀌는 시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자그마한 변화가 포착되기 시작하면 기관과 외국인의 굉장히 놀라울 정도의 빠른 매수 자금 유입이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뿌리는 시기에 돈을. 그런데 이 부분에서 살짝 걷어들이기 시작할 때 그때가 아주 또 큰 움직임을 좀 보일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짧게 좀 말씀드리면 중고차 관련된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중고차 관련된 부분을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짧게 말씀드리면 중고차 관련된 부분은 사실 영업이익이 많이 나는 시장이 아니에요. 그리고 현대 기아차 자체가 본인들 스스로 허들을 걸었어요. 왜냐하면 중고차 시장을 골목 상권이라고 표현하기는 애매한데 근데 중소기업부에서 이제 그걸 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여를 하는 건 충분히 가능하고 기아차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이제 중고차 이제 전라도 쪽에 하나 그리고 이제 용인 쪽에 하나 이미 좀 부지도 마련을 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행을 할 건데 사실상 신차에 대한 가격을 자연스럽게 국내에서 올리고 충성도를 높이는 전략이죠. 그러니까 이미 교체 수요에 맞춰서 교환하기 편하게끔 하겠다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해외에도 이용이 된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신차에 대한 가격이 올라가는 전략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단기적으로는 큰 맛을 볼 그 사업은 아니지만 중장기로 봤을 때 브랜드 에퀴티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 그래서 결국 2분기 이후다. 그래서 굉장히 의외로 빨리 움직일 수 있다.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중고차 이 산업의 흐름을 조금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도록 이야기 나눠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저희가 잘 귀담아 들어볼게요. 자, 그렇다면 이제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죠. 지금은 좀 경계하자, 보수적이다라는 입장도 있으셨고 앞으로 흐름 괜찮다라고 해주셨기 때문에 종목으로 보면 어떻게 봐야 하는지가 조금 헷갈리는데 자, 스터디 위원님 혹시 있을까요? 일단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은요, 흐름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럼 흐름을 알면 뭐냐. 자동차 하게 되면 완성차 업계가 부품 업계가 있거든요. 완성차 업계는 현대차거든요. 그쵸? 부품은 킥박스 킥박스 만든다. 그게 바로 부품 업체거든요. 그러면 자동차가 많이 팔려야 킥박스를 많이 만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동차가 많이 팔려야 됩니다. 자동차가 많이 팔리게 되면 조금 전에 제가 이렇게 현대차 차트를 보여줬다시피 정별로 돌아서는 자리가 나오거든요. 그때부터 부품 회사가 움직이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현대차가 잘 팔리고 현대차가 주가가 움직이는 과정이 나와야 부품주의 테마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품주가 그때 아무 종목이나 사도 부품주 움직이는 그런 장치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현대차가 아직 역별로 움직일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품주들이 못 움직입니다. 다만 어떤 경우가 나올 수 있냐. 여기서 애플 전기차를 만들기 위해서 애플차 회사에서 무슨 업체에 부품 공급 협의가 왔다. 그러면 그 뉴스 가지고 일시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사항이고요. 진짜 자동차 부품주가 테마로 형성되려면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와 같은 사항이 나와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네. 시기적으로는 조금 빠르지만은 우리가 나중에 이제 5월 달이 될지 6월 달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제가 적극적으로 여러분께 부품주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여러분께 제가 종목 하나를 얘기 드릴 것은 GI텍입니다. 이것은 배터리 관련주거든요. 이제 배터리 관련주를 왜 제가 얘기를 드리냐 그러면 최근에 니켈 가격이 굉장히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T플렉스 같은 종목들이 니켈 관련주로 급등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지금 배터리에 들어가는 니켈 관련주, 니켈 때문에 단가가 배터리 단가가 높아진다. 이래가지고 이 배터리 관련주들이 많이 빠진 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못 갔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쪽을 관심 두고 보자는 이유는 니켈 가격이 지금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니켈 가격 하락하면 상대적으로 이런 쪽 배터리 부품 관련주가 움직이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이 종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거고 다만 여러분들이 매수해서는 조금 길게 가져갈 생각 갖고 하면 큰 문제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동차주를 바라보는 이 흐름을 먼저 이해해야지 종목 접근이 가능한데 관련해서는 일단은 GI텍 배터리 관련해서는 한번 눈여겨보자라고 정리를 해볼게요. 자, 최명성 위원님도 좀 종목으로 바라본다면 있을까요? 종목은 제가 지금 마음에 드는 종목이었고요. 그래요? 현대차, 기아차 위치만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자, 현대차를 지금 한 7만 원대 추천인데 거의 28만 원까지 올라갔죠. 그래서 많이 한 400% 가까이 올라갔는데 지금은 좀 고점에서 떨어지고 있는데 제가 이제 바라보고 싶은 건 뭐냐면요. 현재 외국인이 한 달 정도 매도,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가 계속 매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차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외국인 기관 매수가 들어올 때 다시 접근하셔야 되고요. 또 기아차를 좀 보시면, 자, 기아를 보시면 이것도 좀 고점이죠. 바닥 대비 3만 원짜리가 10만 원 갔다 꺾였기 때문에 좀 주의하실 때 기아차는 지금 요즘 보면은 이제 좀 외국인 매수, 기관, 보험, 연기금 다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아는 제가 볼 때 단기적으로 좀 반등이 나오는데 조금 이제 고점이기 때문에 높기 때문에 신규 매수보다는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한해서 어느 정도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니까 그때 올라갈 때 전고점 치고 가느냐 아니면 맞고 떨어질 때는 이제 그때 전고점 거의 본전 왔을 때 매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아는 현재 외국인 기관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현대차는 외국인 기관 매도가 나오고 있으니까 잘 보면서 그때 좀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최명성 위원님께서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조금 시간적으로는 여유를 좀 두면서 바라봐야겠다라는 입장이시네요. 나영호 위원님의 시각도 궁금합니다. 위원님. 네, 뭐 저는 오늘 시간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짧게 하겠습니다. 원래 뭐 예. 기아차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말씀들 많이 주셔서 예. 저는 한 두올이라는 종목, 그러니까 이 부품주 중에서 굉장히 또 이제 기대되는 모멘텀들 많은 종목들 많으니까 소형주 중에서도 먼저 좀 움직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 좋게 봅니다. 네. 좋습니다. 좋은 흐름. 그 속에서 두올이라는 종목 이전에 또 언급해 주신 종목이라서 기억이 납니다. 관련해서 좀 흐름 체크해 보시면 좋겠네요. 오늘은 자동차 긴급 점검해 봤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도 수익 낼 수 있는 이벤트들 많을까요? 다음 주 이슈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내일의 이슈왕 이시은입니다. 주말처럼 두근두근한 다음 주 이슈들 저와 함께 살펴보실까요?
첫 번째 소식입니다. 다음 주부터 6명에서 8명으로 인원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완화됩니다. 하지만 영업시간 제한은 11시로 기존과 동일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점차 리오프닝에 다가가는 관련 소식들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도 관련 소식인데요. 21일부터 백신을 접종한 해외 입국자는 격리가 면제됩니다. 오늘 면세 구매 한도도 폐지가 됐고 또 입국자 격리도 면제가 된다는 소식에 여행업계, 면세업계는 벌써부터 준비하는 모습인데요. 오늘 1시간 만에 하와이 상품 90억 원어치가 팔리는 등 벌써부터 업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시죠.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주에 취임 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후 첫 유럽을 방문합니다. 24일에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와 EU 정상회의에 직접 참석한다는 소식인데요. 러시아에 대한 제재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유럽 방문 중에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관련 소식 꼭 체크해 보시고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다음 주 국내 상장사의 30%에 달하는 765개의 상장사가 정기 주주총회를 엽니다. 날짜 순으로 21일에는 포스코 케미칼, 또 22일에는 S-오일, 23일에는 대한항공 LG화학, 24일에는 현대건설, 아모레퍼시픽, LG전자, 25일에는 DL 롯데지주 등 큼직큼직한 주총이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관련 소식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일의 이슈왕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돌아올게요. 추가 전략 세울 수 있는 AS타임 지금부터 함께하겠습니다. 우리 스터디위원회 언급 종목이 바로 일동제약이었습니다. 요즘 이 종목의 상승세가 엄청나죠. 파동 그리면서 예쁘게 오름 추세가 진행 중인데 글로벌 임상 기대까지 여전히 받아가고 있습니다. 수익률은 45.66%이고요. 위원님, 더 가져가시는 거죠? 네. 자, 이 종목을 제가 오늘 AS 종목으로 가져온 이유는요. 네. 다음 주에 공략 타임이 한 번 있거든요. 네. 오. 여러분들 모시겠지만 제가 보면 딱 어느 시점에서 들어가면 된다라는 타임이 있습니다. 주식을 볼 줄 알면 제가 얘기하면 감이 올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정도에서 타임이 오는데 다음 주 정도에서 타임이 와서 지난번 고점 6만 원대를 넘어가면 새로운 신고가가 전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주식이기 때문에 관심을 두고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보시고 이런 쪽의 종목들은 정말 세력들이 작업을 잘 하고 있거든요. 이 세력들의 전략을 이해를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종목들을 공략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물론 여기서 성공할지 못할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잘 여러분 지켜보시고 다음 주 기회가 한번 있으니까 또 한번 잘 공략하시라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일동제약 좀 더 공략 포인트가 있다라고 하니까 저희 앞으로 추가 전략 계속해서 잘 팔로우 해볼게요. 챙겨봤고요. 이어서 최명석 위원의 종목 넘어갑니다. 범양건영이에요. 여러분 이번 주에 범양건영 슈팅 나온 거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실 것 같고 최명석 위원님께서 언급해 주시고 얼마 안 있어서 바로 슈팅이 나왔습니다. 위원님 상한가 이후에도 추가 시세가 좀 나오고 있어서 기대감은 여전한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어떻게 보실까요? 네, 추가적으로 좀 좋게 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범양건영은 건설주인데 이제 기초건설과 토목공사 또 현 이제 새로운 정부가 이제 재건축 완화해주겠다, 또 민간 아파트 관련 많이 풀어주겠다는데 그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는데요. 제가 사실 여의도 주식가 나올 땐 심혈을 기해서 종목을 뽑아오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4,000원대 있는 주식에 추천을 드렸는데 바로 3일 만에 6,000원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3일 만에 50%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요. 자, 이 종목 이제 수익이 50% 정도 수익이 나왔으니까 절반 정도는 매도하시고 전고점 한 7,000원에서 8,000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지만 이 주식은 4,000원짜리가 13,000원, 300% 다이렉트로 상승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더블로 갈 수 있다는 말 분명히 드렸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지금 50%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7,000원에서 8,000원도 가지고 갈 수 있으니까 보유자 한에서 올라갈 때마다 분할 매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보유하시는 분들께서는 어디서 익절 타이밍 잡으면 좋을지까지 언급해 주셨습니다. 범양건영 앞으로 조금 시세 기대를 해볼게요. 이어서 나영호 위원의 종목 추가 전략 세워보죠. 바로 덱스터인데요. 이 종목은 화이트데이 선물로 주셨어요. 그때 매수가 돼서 단기간에 15.7%
가깝게 챙겼습니다. 추세도 확 살아있고 위원님 네. 27,000원 목표가까지 얼마 남지 않아 보이는데 계속해서 홀딩하면 좋을까요? 아, 그럼요. 시작도 네.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서 자동차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잠깐 이 차트 한번 좀 잡아주시죠. 뭐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앞에 자동차 얘기를 너무 길게 했어. 그래가지고 자 결론만 얘기한다라 그러면 자 덱스터 결과적으로는 이 거래일 연속해서 좀 움직임 나오고 거래 좀 실리니까 어떻습니까? 아 메타버스 관련해 또 좀 움직임 나오겠구나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항상 지금 시장은 어떻다? 시장의 힘이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따라가면 물립니다. 따라가는 게 아니라 미리 저점권에 놓여진 종목들 중에서 충분히 반전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을 들어가서 기다리면 된다. 여태까지 제가 주식왕 딱 2달 하면서 대부분 제가 제시했던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20, 30%를 폭등을 했는데 제가 추천할 시점에서 바닥이 아닌 종목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바닥을 공략해야 됩니다. 덱스터 뭐 부담되는 가격이겠습니까? 더 갑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식으로 먼저 움직여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미리 올라갈 종목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 새 위원님께서 언급해 준 종목들의 흐름이 역시나 좋았네요. 앞으로는 어떤 종목 좀 체크를 해 주실까요? 지금부터는 새로운 종목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불타는 금요일이잖아요. 금요일에는 또 여러분 선물 더 두둑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스타디 위원님, 예. 요즘 좋은 종목 보는 눈이 어마어마하시다는 소문이 자자한데 오늘은 어떤 종목으로 선물 챙겨봐 주셨을까요? 자, 오늘은 NHN 벅스라는 종목을 오. 가져왔습니다. 근데 굉장히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거든요. 예. 바닥권에 있는 종목인데 최근에 주가가 싸이월드 재개 예정 때문에 음원 서비스 기대감으로 상승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차트를 보게 되면요. 지금 제가 동그랗게 세 개를 그려놨는데 이 세 개 동그라미 속에 거래량의 흐름이 매집에 된 거래량의 흐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잘 눈여겨보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저는 사도 무리는 없다고 봐요. 사도 큰 무리는 없고 다만 사면 조금 횡보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시장 흐름을 봤었을 때 지금 건축, 그다음에 원자력 이런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조정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이 가상화폐라든지 그다음에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쪽으로 움직이면서 바닥권의 종목들을 좀 올릴 수 있는 확률이 좀 있는 장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바닥권에 있는 종목 NHN박스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매수가는 아침 시가 하시고요. 그다음에 목표가는 2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5,500원 잡아드리겠습니다. NHN박스 앞으로 흐름 좀 기대를 해볼까요? 25,000원 목표가 잡아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최명성 위원의 바닥 종목 들어볼게요. 위원님, 네. 오늘도 한 6시간 반을 째려보고 그렇죠. 챙겨와 주셨겠죠? 네, 아침 9시부터 정확히 3시 반까지 계속 째려보다 온 종목입니다. 제가 사실 우리 시청자님들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제 수기를 들으려고 가장 바닥에서 움직이는 종목을 6시간 반 동안 쳐다보고 왔습니다. 자, 예. 종목 이름이 이제 CN투스 성진인데요. 자, 이 종목 이제 섬유 관련 주식인데 뭐 여러 가지 좋은 뭐 이제 내용이 많지만 보건 및 산업용 마스크 제작 판매 또 이제 그러니까 건강 기능성 마스크 판매 및 이제 원천 기술이 좀 있고요. 여러 가지로 볼 때 이 회사가 이제 향후 공기청정기 필터 및 진공청소기 필터 등의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종목이 있는데 전년 대비 매출이 50%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핫한 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그다음에 진공청소기, 공기청소기. 그래서 공기청정기, 뭐 청소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리고 있죠. 그 관련주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앞에서 5,000원대 있는 주식이 바로 13,000원까지 바로 160%가 급등했죠. 근데 우리 시청자님께서 보셔도 지금 제가 이렇게 제시하는 가격이 가장 바닥이죠. 바닥에서 이제 상승하는 제2의 범양 건영 같은 그런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너무너무 좋고요. 자, 가격을 제시하겠습니다. 가격을. 그래서 현재가 5,800원인데 월요일날 5,800원에서 5,900원 전후 시초가 매수하실 때고요. 자, 1차 목표가 7,000원 드리고 2차 목표가 8,000원, 많게는 9,000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 손절가는 5,300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회사 좋고 실적 좋고
현 테마에 맞으니까요. 잘 보시고 CN 투수성진 공략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고개를 지금 들고 있기 때문에 또 최적의 타이밍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CN2 성진이고요. 목표가 7,000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나영호 의원께서 픽해 주신 종목 지금부터 들어볼 텐데요. 위원님 공개해 주세요. 네, 한국주철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뭐 이유는 똑같습니다. 그 3월 3일쯤에 차트 한번 좀 보면서 빨리 말씀드리면 네. 제가 한 3월 3일에 이 현대 비엔지 스틸을 이 주식왕에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단 한 3거래일 만에 이렇게 강하게 한 30% 조금 안 되는 수익을 냈는데 너무 좀 아쉽게도 변동성이 터지다 보니까 바로 지금 눌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미 한번 시세를 냈는데 이제 2차 시세를 내는 종목들을 좀 준비 중이다. 그래서 한국주철관 바톤 터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전고점 넘어서면서 안정적으로 거래량 늘리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죠. 조만간에 한 차례 이제 10,000원 이상대 11,000원대까지 충분히 도달 가능성 좀 있지 않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시초가에서 한 8,000원 선 정도까지 됐으면 좋겠고 목표가에 대해서는 일단 12,000원 선 1차 목표가 좀 드리고 손절가는 7,000원인데 현대 비엔지 스틸처럼 하루 15% 이상 움직이면 그냥 팔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크기보다는 슬슬 5%, 7%대 정도 반등이 나오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목표가가 안 나와도 하루 만에 현대 비엔지 스틸처럼 18% 올라버리면 팔아버리세요. 알겠습니다. 네. 네, 슈팅이 나오면 그때는 익절하는 기회로 알고 목표가 12,000원 제시해 주셨지만 기준으로 여러분이 좀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한국주철관이었고요. 세 종목 지금 언급이 됐죠? 다시 한번 정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기회장이 될 수 있을까요? 스터디 위원님께서 복구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세 종목까지 또 공개를 해주실 것으로 보입니다. 자, 스터디 위원님 예. 오늘 준비 많이 해주셨다고요? 예, 많이 지었습니다. 어떤 내용 들어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이 복구 기회가 왔는데 복구를 하려면 실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맞아요. 실력이 있어야 돼요. 실력 없으면 여러분이 복구 기회가 와도 못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방송을 진행하면서 질문 내용을 받아보면요. 투자자분들이 실력이 좀 상당히 좀 약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오늘 포인트점, 매매의 포인트점을 몇 가지 짚어드릴 테니까 그것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상당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좋은 포인트점을 잡아줄 테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제가 여러분께 지난 방송에서 공개방송 어떤 얘기 드렸냐. 여러분들이 3월 달에 꽃이 될 만한 매집 종목 4종목인가 드렸습니다. 그중에서 일동제약 드렸고요. 오토엔 매집 종목으로 드렸습니다. 그러면 한네트 드렸습니다. 다 같죠? 크게. 그런 종목들을 어떻게 어느 시점에서 매집으로 보고 그런 매집 종목이 어떻게 왔을 때 매수에 들어가는지 이런 부분을 오늘 기술적으로 지켜드리고요. 또 진짜 복구할 수 있는 세 종목 오늘 저녁에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꽃피는 춥은 3월이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내 종목에 있어서도 꽃피는 종목이 필요합니다. 관련해서 많은 힌트 얻어가시면 좋겠네요. 포털 검색창에 여의도 주식왕 검색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 링크 클릭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스크롤 내려보니까 스터디위원회 사진 밑에 방송 입장 버튼이 깜빡이고 있으니까요. 해당 버튼 클릭하면 됩니다. 놓치지 마시고 다양한 정보들 꼭 들어오셔서 11시부터 시작하니까 많이 놓치지 마시고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일주일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다음 주에도 꼭 수익 많이 내는 것으로 약속하고 저희는 밤 10시, 다음 주 월요일 밤 10시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